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품질재단 강현경입니다. 전 좀 더 실무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배출량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개념과 산정 범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크게 이제 직접 배출, 간접 배출, 그리고 전구 물질의 배출량을 포함한다는 점이 국내 배출권 거래제에 익숙하신 분들께는 좀 색다르게 느껴지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직접 배출이라는 것이 내 공장 안에서 발생하는 배출만이 아니라 밖에서 가져온 열도 포함해서 직접 배출을 한다는 점이 좀 다른 부분이고요. 이 간접 배출이라는 것도 전기와 관련된 내가 소비하는 모든 전기는 다 간접 배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용어를 보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ETS와 가장 다른 부분이 전구 물질, 이 연속 공정에서 투입되는 선단의 전구 물질을 혹시 다른 사업장에서 만든다 할지라도 내 생산 공정에서의 모든 배출에 엎어서 내가 수출하는 제품의 총 배출량이 합산해야 된다. 이 부분이 요점입니다. 부문별로는 직접 배출만 보고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는 철강, 알루미늄,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직접 배출만 보고합니다만 이것도 나중에 간접 배출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다 제품 하나당 원단위, 우리가 쉽게는 그냥 제품 원단이라고 보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원 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특정 내재 배출량 또는 고유 내재 배출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제품 탄소 원단이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배출량은 기본적으로는 사업장 고유 데이터를 활용한 실제 배출량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20% 기준 기본값이나 또는 추정값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전기에 있어서는 전기와 관련된 간접 배출량은 기본값을 쓰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특정 발전 시설과 내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발전 시설에서 쓰인 연료를 기준으로 배출량 산정한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산정 범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익숙해진 것이 점과정 평가 또는 탄소 발자국이지 않습니까? 이것과는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점과정 평가나 탄소 발자국 모두 제품을 쓰고 마지막에 사용하고 폐기하는 끝까지 단계, 말 그대로 라이프 사이클이죠. 다 포함해서 배출량을 산정하지만 이 CBAM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EU ETS에 준하는 규제를 국외 사업장에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사업장까지의 배출을 고려합니다. 다만요, 이 과도 기간이 끝난 후에는 유럽까지의 수송까지를 포함한 운송 배출량을 추가로 포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내 사업장까지의 배출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과정 평가 탄소 발자국에 들어가는 많은 이런 통근이라던가 이런 부가적인 배출들은 CBAM에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국내 배출권 거래제와도 크게 차별화되는 부분이 국내 배출권 거래제는 우리가 사업장이라고 익숙하게 사용하시는 그 용어 조직 경계라고 하는 그 조직 경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배출량을 다 계산하며 절대량 단위입니다. 그런데 CBAM은 우리 기업 기준으로는 원단위 상대량으로 제시를 하고 특히 사무나 후생, 소각과 같은 것은 제외하고 직접 그 제품과 제품 생산 관련된 해당 생산 공정 관련 배출만 고려합니다. 다만 전구 물질은 밖에서 만들어져도 포함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품의 고유 내재 배출량, 즉 탄소 원단위 같은 경우에는 제품 생산 공정, 우리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 여기에는 공정 반응, 연료 연소, 열 소비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간접 배출이라고 하는 전기 소비에 관한 배출, 그리고 전구 물질, 내 사업장에서 만들건 내 사업장 밖에서 가져오건 이 전구 물질과 관련된 배출량을 다 더한 다음에 내가 생산한 제품으로 나누어 주면 원 단위가 나오죠. 그래서 계산식은 이렇게 보시는 것으로는 심플합니다. 이 절차를 기업 입장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만드는 제품 중에서 무엇이 CBAM과 관련된 제품인지를 식별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생기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N 코드 기준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CN 코드에 대응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관련 공정들을 어떤 배출 시설들이 이 제품과 관련되어 있는지 하나씩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 제품을 만든다고 한다면 생산 공정을 분할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제품 단위로 배출량을 보고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공정을 분할한 다음에 분할된 공정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를 어떻게 데이터 수집할 것인지 모니터링 방법을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 방법에 따라서 배출량을 수집한 다음에 보고
하는 5가지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고, 기업에서 가장 어려우신 것은 역시 하나의 배출 시설이 2개 이상의 공정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일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사용 시간이라던가 질량, 엔탈피, 부피 등 과학적으로 타당한 방법을 통해서 할당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방법을 더 이상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기간이 쌓인 다음에 다양한 예시들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생산 공정, 내 시설, 내 사업장 안에서 여러 개를 만들 때 어떻게 배출 시설을 분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이라는 용어는 많이 익숙하실 텐데, 제가 특별히 시설군이라는 용어를 곧 발표될 가이드라인에는 사업장과 구별해서 시설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장은 내가 관리한 조직의 부지 경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계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나 소각 이런 것들처럼 사업장 안에 있긴 하지만 시범에서 고려할 필요 없는 배출이 같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장 안에서도 시범과 관련된 배출들을 통으로 묶어서 배출을 보고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시설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시설군은 일종의 EUETS는 사업장 안에 시설군 단위의 배출을 보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본적으로는 원 단위를 보고해야 되지만 원 단위 보고와 함께 이 시설군 단위의 총 배출량도 함께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군 단위를 먼저 식별을 하고요. 만약에 내 시설군 안에서 생선 제품을 2개 이상, 2종류 이상 만든다고 한다면 특정 제품과 관련된 생산 공정을 또 구분해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나의 사업장 안에는, 내 시설군 안에는 CBM과 관련 없는 공정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CN코드 기준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고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만, 완전성, 그러니까 시설군 생산 공정의 배출량을 합했을 때 100% 시설군과 똑같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 하얀색으로 처리된 이 박스의 배출량도 보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CN코드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리스트 하나하나별로 배출량을 구분해서 결정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유사한 품목을 묶은 품목군 단위에서 배출량을 측정하고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품목군이라는 것은 왼쪽에 이제 일부 발췌한 리스트를 보시면 크게는 철강 부분에 한해서는 뭐 합금철 같은 경우에는 페로망간, 페로크롬 이렇게 크게 묵혀 있고, 조강은 형태나 이런 거 상관없이 기본 반제품 상태의 철강 인곳들은 다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철강 제품, 다운스트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나사, 볼트 이런 마지막 단계에 거의 쓰이는 그런 제품들은 다 철강 제품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나사도 만들고 볼트도 만들고 뭐 준공 프로파일도 만들고 다 만든다. 그럼 하나하나 다 구분해서 배출량 산정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묶어서 하나의 철강 제품 단위의 배출량을 똑같이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일관 제철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결광부터 마지막 제품까지 쭉 다 만드는 이런 공정에서는 앞서 보신 품목군 리스트에서 소결광, 선철, 조강, 철강 제품이 별도의 품목군입니다. 이 경우는 내 사업장, 내 시설군 전체에 이 모든 공정이 있다 하더라도 따로따로 구분해서 산정을 하고요. 여기서 전기는, 그리고 여러 생산 공정에서 동시에 소비되는 열은 별도의 품목군으로 간주해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일단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전구물질을 만들고 그거를 후단에 씁니다. 그러면 사업장 안에서 만든 전구물질을 밖으로 판매하지 않고 전부 다 후단에 또 쓰면 우리가 전구물질 유럽에 수출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일일이 다 나눌 필요 없이 뭉쳐서, 이것을 유럽에서는 버블 어프로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통합할 수 있다라는 간소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똑같은 품목군을 만드는데 내가 기술이 좀 다르다. 그래서 특정 품목군은 배출량을 이제 통합해서 하기엔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철강에서는 고로 전로 공정과 전기로 공정이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각 생산 경로별로도 구분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 더 유리할 때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생산 공정을 정의하는 기본 원칙을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이 생산 공정을 정의할 때는 첫머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배출 시설이 2개 이상 섞일 수 있기 때문에 배출 시설별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딱 떨어지게 구분되진 않습니다. 이 생산 공정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물질, 매스와 에너지, 그다음 나오는 매스와 에너지, 그리고 이 생산 공정에서 유발되는 모든 배출로 정의가 되고요. 배출 시설은 2개 이상의 공정에 걸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출 시설이 걸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상의 경계를 설정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 공정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이행법률 부속서를 참고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각 제품, 품목 군별로 또는 생산 경로별로 어떤 것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지를 다 제시를 하고 있어요. 크게는 배출 시설, 배출 활동, 온실가스의 종류, 전구 물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강이라고 하는 일단 철강 인곳이라고 보시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생산 경로를 구분한다고 하면 어떤 생산 경로에 이걸 적용할 수 있는지 첨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조강이라는 제품을 생산한 생산 공정 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배출 시설이 쭉 열거됩니다. 그리고 이 배출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배출 활동, 특히 연료 연소, 공정 반응 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배출은 반드시 CO2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구 물질은 어떤 것을 고려하라고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이 리스트에 없는 전구 물질은 내가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계산에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을 정의하는 것이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인데 EU에서도 아주 자세한 규칙은 없기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공정을 정의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배출량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 공정의 배출량은 아까 직접과 간접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생산 공정이 시설군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기여 배출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여 배출량은 내가 어떻게든 정의한 이 경계가 있다면 이 경계 안에서 공정 반응이 일어나고 또는 연료를 태우는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 그것과 관련된 배출은 일단 저 디르이엠이라는 첫 번째 항에서 모두 고려가 됩니다. 그런데 내 공정 안에서 열을 밖으로 뺐다. 또는 밖에서 열을 받아왔다. 또는 내 공정 안에서 발생한 폐가스, 부생가스를 밖으로 보냈다. 또는 내가 부생가스를 받아서 내 공정 안에서 태웠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기 빼기 해줘서 내 공정 안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결정을 해주고요. 여기서 전기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썼다 하더라도 전기와 관련된 배출은 일단 만드는 데 수반된 모든 배출은 빼줍니다. 그래서 별도의 박스로 구분되어 있죠. 나갔다라는 기준은 내 사업장이나 내 시설군이 아니라 내 생산 공정 기준입니다. 아까 생산 공정을 합칠 수도 있고 더 분할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의한 그 생산 공정 기준으로 밖으로 나갔다면 다 유출 또는 유입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배출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 그 텀들에 들어가는 숫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크게 계산 기반 또는 측정 또는 비EU 제도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EU 제도의 방법을 우리가 배출권 거래제 방법을 그냥 쓸 수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다 그렇지는 않고요.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만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방법을 허용하는 이유가 적격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검증기관이 검증하는 시설일 경우에 CBAM의 기준이 아니더라도 그 방법을 인정한다라는 것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출권 거래제도 되고요.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도 됩니다. 또는 3번 공인된 검증기관 검증, 대표적으로 CDM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검증이 포함된 규제 대상의 배출량 보고 제도의 방법만 허용이 됩니다. 그것도 12월 31일까지. 그 외에 만약에 정의된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배출량 결정할 수 없다면 기본값을 쓴다던가 다른 프록시 데이터를 쓴다던가 하는 간소화 조건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접 배출량 결정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계산과 아까 측정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측정은 말 그대로 우리가 TMS 아시죠? 샘스. 유량과 농도를 직접 결정해서 직접 측정해서 배출량을 선정하는 방법이고 이건 특정 공정에서는 반드시 측정을 써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많이들 계산을 쓰실 수 있고요. 이 계산이라는 것은 배출량을 유발하는 활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활동 자료, 그다음에 배출량 활동 크기 한 단위당 배출량을 의미하는 배출 계수의 곱으로 결정이 되고 이 배출 계수는 유럽이 제시한 표준 계수를 쓰실 수도 있고요. 또는 대리변수, 상관관계가 아닌 다른 값을 쓰실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만약에 사업장 배출권 거래제에서 시험 분석을 통해서 결정한 별도의 배출 계수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 값을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좀 국내 배출권 거래제와 크게 다른 부분의 하나가 바이오매스를 우리가 쓰면 국내 배출권 거래제는 바이오매스에 따른 탄소는 무조건 배출 제로로 봅니다. 인위적 배출로 보지 않죠. 그런데 CBAM에서는 유럽 재생에너지 지침에서 인정한 그 기준,
그들이 만든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입증해야지만 배출량을 제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이오매스다 보니까 바이오매스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다른 기타 사회 환경적 영향이 없는지를 평가하는 게 가장 관건이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이오매스 연료를 만들고 마지막 사용자까지 쓰는 단계의 전과정 배출을 화석연료의 전과정 배출과 비교해서 특정 임계치 미만인 것만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기준들은 EU 집행위가 인정한 인증 제도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것만 인정이 됩니다. 아까 연료 출입에 따른 배출량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열은 당연히 우리가 즉 열량, 유량과 온도, 압력 등을 측정을 해서 결정을 하고 열량은 열에 대한 배출 계수는 특기할 만한 부분은 우리가 열을 만들기 위해서 연료를 태우면 태운 연료 그 자체만이 아니라 연료를 태움으로써 우리가 굴뚝에서 연도가스가 나가죠. 이 연도가스를 처리하는 단계의 배출도 포함한다라는 게 좀 여기도 열 배출 계수 안에 포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을 만약에 내가 안에서 안 만들고 밖에서 만들어서 가져온다라고 하면 그 바깥에 열 공급자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데이터를 못 준다라고 하면은 이 산업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연료, 천연가스라던가 이런 연료의 표준 배출 계수를 쓰실 수 있고 대신에 열에 대한 보일러 효율은 90%를 일관 적용해야 됩니다. 폐가스도 유출입할 때 폐가스의 유량, 발열량 이런 것들 측정하는데 특이한 것이 폐가스의 고유 배출 계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폐가스는 무조건 다 LNG 배출 계수를 쓴다라는 것이 국내 배출권 거래제하고도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정 바깥으로 폐가스를 전달하면 폐가스가 함유하고 있는 모든 CO2를 그냥 빼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전달했을 때는 천연가스와 폐가스의 열 이용 효율 차이를 고려해서 0.667이라는 디스카운트 팩터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뺐을 때 조금 불리하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간접 기업 배출량은 아까 전기 소비에 대한 거라고 말씀드렸고 전기에 대한 배출량은 전력량 곱하기 전력 배출 계수입니다. 이 전력 배출 계수도 열과 비슷하게 실제 그 전기를 만드는 시설의 배출량 산정 데이터를 알고 있다면 그 값을 쓰시고 모른다 또는 개통해서 가져온다라고 하면 유럽에서 제공한 기본 배출 계수를 쓸 수 있습니다. 또는 이것보다 우리나라 특정 국가 배출 계수 낮다라고 하면 해당 국가의 고유 배출 계수를 또 쓰실 수도 있고요. 전구물질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을 전구물질에 똑같이 적용을 하시는데 만약에 전구물질을 밖에서 사온다고 하면 이 전구물질에 대한 배출량을 제공하는 주체는 나의 고객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 방법에 따라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일단은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업장으로부터 동일한 물질을 각각 가져오면 각 사업장별로 배출량을 다 받아야 되고요. 대신에 여기 전구물질을 밖에서 가져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러 자세한 정보들을 같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완전하지 않게 제공하거나 확정적이지 않게 제공한다면 우리는 집행위원회가 제공하는 기본값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방법을 통해서 이 원 단위를 계산하기 위한 분자의 값을 결정했다면 우리 이제 분모를 결정해서 나눠줘야 되죠. 분모에는 제품의 생산량이 들어갑니다. 제품 생산량이라는 것은 내가 정의한 그 생산 공정 바깥으로 전달되는 모든 물질인데 다만 스펙이 떨어지는 제품 또는 부산물, 폐기물, 스크랩 이런 것들은 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산정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향후 전망도 제가 추가를 했는데 다른 부분들은 앞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외하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그 전구 물질, 배출량 산정 범위 이런 것들은 이번 이행 기간 동안 EU 집행위에서 범위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운송 배출량이라던가 지금 제외되어 있는 전구 물질, 혈강에선 코크스가 빠져 있죠. 이런 물질들도 나중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계속 변동되는 상황을 주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준비했고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환경부에서도 특히 제품 내재 배출량 산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업 방법들을 어려워하시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헬프데스크를 준비했습니다. 10월 5일에 공식 오픈할 예정이고 전화 또는 대면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